우리 멘티분이 계고 집행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벌써 개문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열쇠 수리기사님을 통해 개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점유자분이 안에 계셨습니다. 아마 없는 척을 했던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드라마 속에서 보는 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여져 있고 건장한 남성분들이 포장도 안 한 채 가전가구 및 집기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경우를 상상하게 되죠. 이런 과장된 장면들로 인해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를 듣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드라마에서 본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되죠. 막상 경매를 접하고 실전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만약 경매를 낙찰받고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악질적인 점유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악질적인 점유자란 유치권이라는 편법을 사용하여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아니라면 유찰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관련 지인을 통해 헐값의 낙찰을 받을 목적을 두고 경매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도대행 컨설팅 업체에게 의뢰하여 낙찰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실예로 우리 대장TV 시청자분이 저한테 문의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사연의 주인공분은 경매로 실제 주거할 부동산을 낙찰 받으셨습니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점유자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신은 잘 모르겠고 조만간에 이 번호로 삼촌이 연락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삼촌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셨죠. 본인은 MPL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경매 절차를 잘한다. 점유자 바꿔치기, 송달지연 등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셔도 1년 이상 걸릴 거다. 그럼 낙찰자분도 해당 집을 사용 수익화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대출 이자를 내면서 낙찰받은 집을 사용 수익화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장 점유를 이전할 테니까 200만 원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죠. 낙찰자분은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 인테리어를 한 걸 깜빡했다. 그래서 돈을 더 받아야 한다. 이사 가려는 집이 전세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달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낙찰자분도 계속 돈을 주면서 들어간 돈이 아까워 결국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주고 명도 협상을 완료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 회사에게 의뢰를 하면 통상 착수금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선입금을 받고 명도 비용에서 약 50% 정도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즉 온갖 협박을 하며 낙찰자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컨설팅 업체에게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죠. 이런 악질적인 점유자분에게는 강제 집행 제도를 속행하여 단기적인 협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꼭 강제 집행을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협상의 수단으로 강제 집행 절차 중에 계보를 활용한다면 보다 빠르게 명도 협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보란 집행관이 물건지에 방문해서 강제적으로 계문 후 계보장을 붙이고 오거나 점유자가 있다면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종의 경고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버티던 임차인 및 점유자 90% 이상은 모두 이사가게 되죠.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멘티분이 부동산을 낙찰받고 실제 계고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티분이 계고 집행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벌써 개문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 열쇠 수리기사님을 통해 개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점유자분이 안에 계셨습니다. 아마 없는 척을 했던 것 같네요.
이처럼 개고 당일은 열쇠 수리 기사님을 대동하여 물건지를 방문하기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혹은 없는 척을 해도 강제로 개문 후 강제 집행 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통상 집에 없으면 집 내부를 들어가 개고장을 붙이고 집안 내부 짐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체크하여 강제 집행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하지만 현재 점유자분이 있기에 집행관님이 점유를 이전해 달라고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고지 내용은 부동산 낙찰받은 낙찰자 분이 소유권 행사가 어려우니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점유를 이전하는 소리가 아닌 약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그 기간 안에는 점유를 이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강제 집행 중 개고라는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듯이 강제 집행 중 개고라는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고가 진행되면 무작정 버티거나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생각하며 낙찰자와 적절한 이사 일정을 협의해서 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개고를 통해 집행 일정을 통보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무 인력을 대동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도 말로만 전달드리면 대장이 아니겠죠. 위 개고한 부동산은 아닌데 대장TV 멘티분들 중에서 빌라 낙찰 후 강제 집행한 내용이 있어서 이 또한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 당일에는 노무 인력, 열쇠 수리공, 집행관, 낙찰자 포함한 3명의 참여인이 동반하여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 당시에 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기 위함이죠. 이때 대장TV 멘토분들 2분과 수강생 중 낙찰자 1분, 총 3분이 참석하여 강제 집행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신분증을 대조해서 자필 사인을 진행하게 되죠. 이후 열쇠 수리 기사님이 문을 개문 후 노무 인력까지 전부 현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해당 집은 공실이며 버려야 하는 집만 남겨놓고 이사한 경우였죠. 이때 집행관님은 1차 개고 시점과 현 시점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혹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첫 번째로 체크하십니다. 이후 부합물과 부속물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부동산 경매에 있어 부합물은 부동산 일부이고 저당권에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으로 저당권에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되죠. 말이 어렵죠. 보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훼손 없이 철거가 가능한 스탠딩 에어컨은 부속물이며 천장에 박혀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철거 및 분리할 경우 부동산에 훼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합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 부동산과 일체성을 가진 대리석, 싱크대, 붙박이장도 포함이 되겠죠. 현재 강제 집행 중인 부동산에는 가스레인지, 신발장 등은 있지만 부합물로 분류되어 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의자, 신발, 장롱 등은 부속물로 판단되어 차에 짐을 싣게 되죠. 현재 해당 부동산은 작은 부동산 품목들만 있어서 개별적으로 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만일 집행 당일 점유자분이 계셨다면 종이 박스 한 2-3개 정도를 전달하여 기중품은 별도로 챙겨달라고 요청 후 나머지 짐들을 나르게 되죠. 자,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모든 짐을 이전 후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하게 되며 이때부터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제 집행 절차 중에 개고 및 강제 집행까지 진행되는 생생한 리얼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통상 강제 집행 비용 선정은 1차 개고 당시 해당 부동산에 옮겨야 될 짐 등을 선정해서 노무 인력 비용을 결정하게 되죠. 이때 노무 인력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로 측정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열쇠 수리공, 물품 보관해야 되는 창고 보관료 선납 등을 포함하여 강제 집행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 입찰 전에 낙찰받을 부동산에 한 평당 10만 원 정도를 구성하여 강제 집행 비용을 미리 빼놓으시고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겠죠? 강제 집행이 완료되면 점유자의 물품들, 즉 동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강제 집행 후 점유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유체 동산의 수령 여부를 거부한다면
한다면 창고, 즉 컨테이너에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시 찾아와 해당 물품을 찾아가려면 매수인이 먼저 선납한 보관 비용을 지불한 후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이상까지 찾아가지 않는다면 동산 매각으로 보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공탁을 통해 수령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죠. 통상 계고에서 명도 협상이 완료되며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실무에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재 집행한 사례처럼 버릴 집만 남겨놓고 이사한 경우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다소 있지만 90% 이상은 점유자분과 연락이 되어 원만한 명도 협상이 완료되니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생각하면 아직도 타인의 아픔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막상 부동산 경매를 접하고 실행하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작전 경매도 있고 주기적으로 경매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으로 매도하려는 채무자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보증금과 채권자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임차인도 있고 없는 형편에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고마운 존재가 경매 투자자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자본소득을 배우고 당장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죠.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이나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디더라도 조금씩 저와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계고 및 강제 집행 영상을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여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보다 더 현실적인 영상과 자본소득을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